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임지웅 아나운서는 올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이런 계획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원래의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몸짱이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많이 잃었거든요. 올해는 꼭 다시 몸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몸짱이었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올 아주- 여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예솔 아나운서는 저는 사실 작년에 정말 너무 바쁘게 보내서요. 맞아요. 올해는 운동도 하고 뭐 외국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바람이에요. 참 좋은 계획이긴 한데 보니까 연초부터 굉장히 바쁘시던데요. 그러게요. 이게 또 제 맘 같지는 않네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맘처럼 잘 되지 않는 새해 계획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 새해 계획이라는 게 항상 뭐 작심삼일이다 해서 3일 만에 끝난다고 보니까 3일마다 계획을 새로 세우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네.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새해 계획들, 또 작심삼일로 끝났던 계획들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또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 추첨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새해 계획 또는 작심삼일로 끝났던 계획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생방송뷰 첫 소식은요, 뭐 새해 계획 많이들 세우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새해를 맞아 의미 있게 해볼 수 있는 체험을 아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공기 맑은 곳에서 나를 찾는 여행입니다. 네, 새해 맞이 템플스테이 함께 가보시죠. 2016년 원숭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를 맞아 신년 다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난해를 반성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떠났습니다. 해피 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2016년 시작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해피 뉴 해피 뉴 이러면 복 많이 받겠지? 해피 뉴 천년고찰 쌍봉사 템플스테이. 제가 1박 2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며 머무를 곳은 하순에 위치한 쌍봉사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층 목탑을 지닌 사찰인데요. 주변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기엔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템플스테이는 단청 만들기로 시작이 됐는데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단청은 목조 건축물에 그려놓은 여러 무늬와 그림들로 절과 문화재 건축물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청을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칠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빈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 빈 마음. 응, 내려놓는 거, 모든 걸 내놓는 거.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단청 만들기. 모두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복잡한 생각을 지우고 싶었는지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음이 가벼워지다 보니 어느덧 앞으로의 미래와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좀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네, 대학교 들어가서 CC할 거예요. 어떤 남자친구를 원해요? 잘생긴 잘생긴 마치 누구 같은? 강동원. 강동원? 언니 이래줘서 여기는 속세를 떨치는 곳이야. 욕심을 비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럼 작년에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쌤들이랑 트러블 많이 했어. 아 왜요? 잘 사고 쳤는데 무슨 사고를 쳤어? 쌤들만 안 듣고 째다가 걸리고. 아유 그랬어요. 자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담임 선생님께 사죄의 영상 편지 시간. 담임쌤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잘못 저질렀는데 진짜 죄송해요. 다음 연도에는 째는 일을 먹겠습니다. 쌤 존경합니다. 두근두근. 화이팅! 화이팅. 각자의 소원을 담아 색을 칠하고 또 지난날을 반성하는 마음까지 가득 담은 단청.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은 다 잊고 모두가 행복한 2016년이 되게 해주세요. 소원아! 이루어져라! 금강산
안산도 식후경 단청을 만들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 오랜 시간 집중을 한 탓인지 정말 출출하더라고요. 얘들아 맛있게 먹어. 먹을 만큼만 떠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이 끝난 후 모두가 가장 기다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님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시간인데요.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생긴 고민거리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인생의 방향도 잡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쓸모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존재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 강사가 없이는 스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친구들. 그 덕에 잠시 어깨에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과의 대화로 새해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들 일어나세요. 새벽 4시! 아직 해뜰기미도 안 보이는 어둑어둑한 시간인데요. 눈도 제대로 안 떠지는 아이들, 날도 추운데 도대체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무슨 일인 걸까요? 영문도 모른 채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이라니. 아유. 새벽 4시에 저희를 불당으로 부른 이유는 바로 새벽 예불 때문이었습니다. 절에서는 새벽 예불을 통해 하루하루의 시작을 다잡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졸린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4시에 잡은 기억은 있어도 깼던 기억은 전혀 없어가지고요. 진짜 이게 눈을 뜬 건지 정신이 깬 건지 눈만 떴지 정신은 또 가만있고. 안 졸았어요. 자아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 깊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뿐 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 혼자 오롯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뿐이랍니다. 예불 드리는 소리로 2016년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해돋이를 보기 위해 쌍봉사 뒤쪽에 위치한 계당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새해 첫 해는 보지 못했지만 해를 바라보며 2016년의 소원을 빌고 싶다는 친구들, 해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등산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길도 미끄럽고 생각보다 가파른 산에 사실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극기 훈련 캠프 같은데. 숨 쉬어. 할 수 있어? 준원이 화이팅! 준원이 화이팅!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내쉬며 힘들게 도착한 계당산 정상. 1시간의 등산 뒤 오른 정상에서는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곧 떠오를 해의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해를 기다리며 힘들었던 등산의 기억은 있고 어느덧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힘들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땀 흘린 보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 지금 옷까지 벗어 던진 거예요? 내 등에서 땀 나서 아, 그 정도로. 빨리 해 뜨면 소원 빌고 싶어요. 무슨 소원?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저희 가족 이제 건강하고 그런 저도 사지가 좀 멀쩡하게 복이 넘쳤으면은 제가 원하는 직업 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연도 대박 나기를. 손마 기도해. 손마 기도해요. 아, 기도해요. 서로 바라는 소원은 달라도 그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2016년 밝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각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모두 소원 성취. 해가 햇빛을 주잖아요. 그 기운 때문에 막 뭔가 더 채워지는 것 같고 이번 연도에는 꼭 목표한 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정말 그 기운을 받았어요? 네.
1박 2일 동안 반성과 새해 다짐으로 뜻깊게 보낸 친구들, 평소와는 다른 신년 맞이에 느끼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살아갈 방향과 그 실제를 찾은 것 같아서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도 정화되고 아주 편안해진 그런 기분이 드네요. 맑은 공기도 들이마시면서 정화도 하고 휴식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16년 대박 나세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새해 이루고 싶은 계획들 쫙 이렇게 리스트로 네. 만들어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것도 좋지만요. 가끔은 이렇게 마음을 싹 비워내고 나를 조용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이 같은 밥 또 같은 반찬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절에서 먹으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동시에 휴식도 함께 취하고 싶다면 템플스테이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올해 세운 이 새해 계획 혹은 이전에 세웠던 계획인데 작심 3일로 끝났던 계획 이런 것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이 새해 결심 중에 새해 계획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마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겨울 간식들이 다이어트를 그렇게나 방해를 합니다. 맞아요. 겨울 간식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아니 뭐 호떡, 뭐 어묵 그리고 뭐 붕어빵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는 특히나 손이 노래질 때까지 까먹는 귤이요. 아하. 오늘도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귤을. 아까 많이 드시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노래 예. 예, 아니 근데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겨울 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수능 준비하면서 달걀빵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먹었거든요. 이걸 맛있죠.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힘을 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이 겨울 간식에 관련된 추억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추억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보소 이내보소 대작긴 말하기를 엄동설한 추운 날에 길바닥으로 내모는데 아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라 이를 어찌하면 좋소. 군밤을 구워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이 추운 날 죽겠다 진짜. 빨리 가요. 들어가요. 빨리. 면상만 딱 보면은 연탄 100만 개는 걷어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찌 이리 쩔쩔매우. 안 피워봤어 나 연타. 이거 언제? 눈물 찔끔 콧물 시큰 처가살이 따로 없네. 담당 작가 나 몰라라 도망간 지 어머님이 10분 아시는 분 없나? 발만 이거 동동 아시는 굴러보니 답이 없어 헤맬 그때 번개탄 넣었어요. 네. 그걸 왜 하는데? 언제 가면 그거 자동으로 붙죠, 지가. 그걸 번개탄에 불 그 얼마 걸리는데? 불이 붙어야 이 연탄이 붙지. 번개탄 다 붙였나? 연탄 불 붙는 시간 많이 걸리는데. 번개탄에 불이 있어야지. 불이 붙어야지. 그렇지. 난 뒤에. 그렇지. 다 붙어야 돼. 붙어야 연탄이. 야, 붙어 연탄 안 돼.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자꾸 실험수 하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잡으면 마시는 거. 어여. 아이고 이게 연탄이 모른다 그다. 연탄 세. 아뿔싸 천신만고 끝에 다 죽어가는 불씨 되살려내고 이제 연탄에 그 불씨가 잘 안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밤에 자다가 끄잡았어. 방이 식었었어요. 그거 왜 한다고요? 그럼 옆집 가서 빌리고 와요. 옆집 다 깨우라고. 아니 옆집 연탄 몰래 가와야지. 훔쳐오는 훔쳐와가 불 붙이고 다시 갖다 주고. 그렇지. 보호는 또 새 연탄 하나 주고. 한 잔 주고. 그걸 훔쳐오지만서도. 그렇지. 방구들 선들이 해지는 날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서민들의 추위를 녹여주던 연탄. 밤새 냉골에서 자지 않기 위해 연탄불 지키려던 추억 좀 하나씩 가지고 있으리라. 그때만 해도 연탄은 곧 삶이었다. 겨울에 밤이 길잖아요. 호빵.
호빵을 드셨고 또 고구마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뭐 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다가 뭣도 모르게 넣었다가 사실은 굽는 방법을 몰라서 다 태워 먹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불이 어떤 불이었어요? 연탄 불이었어요? 가스 불이었어요? 뭐 이런 연탄 불에 다 태워 먹고 그랬어요? 네, 다 태워서 뭐 안에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딱딱한데 그냥 먹고 그랬죠. 그래서 군고구마를 까보면은 그냥 숯덩어리. 그렇지. 요만큼 있는 거야. 맞아. 아니 그렇게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막 혼내시잖아요. 없는 데서 해야죠. 꼭 함께 하지 않아도 좋다.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나는 것. 추억이라는 것이 그렇지, 바로 그렇지. 군밤, 겨울무, 군고구마 등 그 시절 겨울밤이 가져다준 이야깃거리가 줄어든 밤야로 대신 두둑히 모였다.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걸? 이번엔 찹쌀떡이로만. 우리 좀 쉬자. 군밤 팔면 끝이라고 철석같이 말해놓고 이번에는 담당 작가 모르쇠로 일관하니 쩔돌이가 없구나. 또다시 추억 찾아 이번엔 찹쌀떡이로세. 찹쌀떡. 언제부턴가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란 말이지. 옛날엔 자전이 조금 너물락말락할 때 골목골목 목소리가 울리면 봉창 너머로 사 먹곤 하던 추억의 음식이 바로 찹쌀떡이라오. 진짜 찹쌀떡 못 얻치겠다. 왜? 내가 오늘 찹쌀떡으로 추억을 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것도 목소리 큰 거 아닌가? 요즘 밤에 이렇게 부르면 고성방가죄로 잡혀갈까 봐요. 추억 살라 가다가 감옥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나는 갑자기 이렇게 와서 찹쌀떡 파라고 하니까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어떤 기억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있으면 집에서 있으면 밖에서 정말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 있잖아. 찹쌀떡 메밀묵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찹쌀떡 메밀묵 이게 아니고 찹쌀떡 메밀묵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고. 일요일 아침 되면 또 들리는 소리 있거든.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대관령 직송 계란이 왔습니다. 이걸 아침에 깨고 그랬거든. 어디 그것만 외쳤겠소? 골목골목 누비며 종소리와 함께 들리던 추억의 소리. 개중에 밤이면 들려온 맛있는 소리가 바로 이거 아니오? 찹쌀떡 메밀묵 없어. 찹쌀떡 공짜. 부끄러워. 그래가 그 녹음기를 하셨구나. 나중에는 80년대 후반에는. 찹쌀떡 메밀묵은 없지만 찹쌀떡 여러분의 추억만 주면 공짜입니다. 찹쌀떡. 찹쌀의 그 어원 알아요? 어떤 거예요? 그게 찾아봤는데 아까 오면서 7월 7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서 서로의 입속에 찹쌀을 넣어줬대요. 이렇게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그 사랑의 의미라고 하래요. 찹쌀이. 그 찹쌀떡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수능 치거나 이럴 때 찹쌀떡 주는 의미도 딱 붙어라고 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인 것 같아. 파이팅하는 응원. 찹쌀. 저기 지금 결혼하고 오신 것 같다. 가보자. 찹쌀떡 팔아야지. 오늘은 첫 게시가 좋다. 일단 신혼부부라니 궁합 중에서도 찰떡궁합이요. 놓치기 전에 부지런히 뛰세. 뛰어. 신혼부부세요? 네. 언제 결혼하셨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네. 풀어버려. 지금 이거 뭔데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시댁 선물 주시는 거예요. 오 그렇습니다. 야 찹쌀떡 한번 떠오르는가? 가난할 때 나눠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진짜요? 네. 그럼 그 이야기 좀 해봐요.
지금 언제 할래? 이제 혹시 어려울 때는 이제 네. 사람들끼리 가족이 찹쌀떡을 사갖고 오면 네. 이제 조금씩 나눠서 안고 예, 팥, 맞습니다, 맞습니다. 팥 이래 팥만 빼서 이제 조금씩 아, 그러셨어요? 네, 나눠 먹었었죠. 그때는. 우리 새색 씨라 해야 됩니까? 네. 예, 우리 새색 씨는 찹쌀떡 저는 하면 아직 떠오르는. 나이가 좀 어려서 네. 그런 건 없는데 오늘 엄마가 추억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음식 거요? 하시면서 네. 찹쌀떡을 저희 신랑 나이랑 제 나이랑 합쳐가지고 어머님한테 지금 선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두 분 합쳐 한 100개 되겠네요? 아니. 몇 개쯤 되는데? 저희 지금 60개. 아, 60개인데 이건 이제 어머님 딱 갖다 드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우리 다녀왔습니다. 옛부터 찹쌀로 만든 떡은 혼례상에도 올리고 이바지로도 보낸다. 흔히 찰떡궁합의 뜻도 있지만 시댁 어른들이 잘 돌봐주길 바라는 친정 부모의 마음을 담은 것이니 참 신기하게도 두 사람에게 딱 필요한 음식일세. 부디 백년해로하여 행복하십시오. 추억과 추억을 나눴습니다. 너무 오래돼 잊고 있던 기억, 소중히 갈무리 된 이야기 한 자락까지 오늘은 여러분의 추억을 겨울빛에 잘 다려 새롭게 담아드렸습니다. 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골목길 추억의 소리가 들린다면 주저 말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요. 이 겨울 간식 이거 하나로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모습도 참 보기 좋고 네. 또 이 찹쌀떡 소리, 찹쌀떡 이 소리가 저는 뭐 직접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네. 듣기 정겹네요. 사실 지금은 네. 사시사철 언제라도 구할 수 있는 이 찹쌀떡이 네. 아까 보셨죠? 힘든 시기에 가족들과 조금씩 나눠 먹던 그런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하니까 겨울철에 특히나 더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겨울이 되면은 유독 간식이 더 생각나는 이유가 물론 뭐 맛도 맛이겠지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맛과 멋이 함께하는 맛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참 이 맛집이라고 자랑하는 곳이 요즘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부푼 기대를 안고 맛집에 딱 갔는데 가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죠? 네, 그래서 과연 이곳이 진짜 맛집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소개해드릴 곳은 그래도 조금 더 믿을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가 맛집을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이 선정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소박하지만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농가 맛집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소박한 시골길에서 만난 엄마의 손맛. 맛도 건강도 한 상 가득 담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특별한 맛집을 찾아 한적한 시골길에 들어섰습니다. 아, 시골이라서 그런지 정말 정치는 너무 좋네. 아, 근데 여기 식당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선생님 식당 앞에서 보자면서요. 여기 허허벌판인데 식당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예, 식당이 있습니다. 농가 맛집이라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향토 음식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그 농가 맛집 선정 기준이 있겠네요. 물론 있죠. 예, 오.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그 영농조합법인이나 반드시 2명 이상은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식당이나 선정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가는 식당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이 대표님이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뭐 각종 요리를 개발하고 예, 창의적으로 만드셔서 그 점으로 농가 맛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된 이곳.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0번째로, 김제시에서는 처음으로 농촌형 외식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곳. 이 모든 재료들의 원산지가 김제라고 하니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음식들이 너무 정갈해요. 네. 고급스럽고 건강해지는 느낌? 농가 맛집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곳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곳에선 돼지 감자와 여주, 고춧잎,
머위대 등으로 채워진 장아찌와 나물 반찬은 기본이고요. 김제에서 직접 키운 한돈으로 만든 김치 수육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비주얼부터가 장난 아니에요. 고기 품은 배추 맞죠, 이거? 맞아요. 먼저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김제시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을 사용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 집 집장, 제가 직접 담근 장으로 했습니다. 가게 옆을 가득 메운 장독대가 품은 이 간장은 2년 묵은 진굿 간장입니다. 내가 심으면은 여기 약도 안 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재배를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나물과 장아찌 반찬에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진 한상 차림. 농가 맛집으로 선정될 만하죠. 이거 진짜 주문하면 이렇게 한 상에 다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 한정식이라는 게 코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나눠 놔야 되는데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차렸습니다. 네, 들깨탕 먼저 한번 속을 편안하게 먼저 드시고요. 맛있어. 그 다음 코스는 꾸주뽕 목과 그 파프리카 우엉 잡채입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너무 쫀득거려, 이게. 이 원래 그 구절판에 밀전병이 들어가는데 여기 사장님이 여기 감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감자를 소금에다 절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전병처럼 싸먹게 만든 또 이 새로운 메뉴입니다. 맛이 어때요? 한 번 잡은 젓가락을 쉽게 놓지 못하게 만드는 마력. 맛은 물론 건강함까지 일석이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외식할 때 더부룩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그런가? 요즘 웰빙이잖아요. 이거 먹으니까 저도 아주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더 드셔야 돼요. 아, 뭐가 또 남았어요? 예. 우리 저기 쑥 개떡하고요. 단호박 식혜예요. 이게 후식으로 이걸 드셔야지 더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진짜 마무리까지 확실하네요. 두 번째로 찾은 농가 맛집은 청정지역이라 불리는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가만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아니, 주방에 들어오자마자 그 약초 향이 확 퍼지면서 뭔가 이렇게 향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예. 이거는 오가피하고요. 예, 참빗살 나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개똥쑥을 넣어서 3가지를 넣어서 제가 지금 약초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곳의 음식의 기본은 바로 이 약초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은 가장 기본인 밥 짓는 데서부터 사용되어집니다. 나물 뭐 반찬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밥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 나물을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밥에다가 넣는다고요? 네네, 밥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 반찬이 따로 필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냥 밥만 먹어도 예, 건강하고 맛이 있어요. 취나물, 또 산에 있는 뽕, 산뽕이라고 있어요. 산뽕, 장로, 또 명아주, 또 많이 널려 있지만 정말 요즘 흔치 않은 개망초. 봄에 채취를 해서 삶아서 이렇게 말려놓은 나물을 갖고 다시 삶아서 밥을 하는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한 고랭지 지리산에선 계절마다 각종 산나물이 온 산을 덮는데요. 이게 바로 천연재료 아니겠어요? 밥에다가 나물을 넣을 기발한 생각을 하셨어요. 지리산다운 걸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리산에서 나는 나물로 자연밥상을 해보자. 그래서 밥을 하게 됐어요. 산에서 직접 자연을 채취한다는 건 요즘 어려운 거예요. 자연산 나물을 채취한다는 건 다 재배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쓰는 이 나물은 정말 지리산에서 그대로 청정지에서 채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장의 무기, 바로 직접 담근 시골 된장입니다. 지리산 전기를 품은 나물과 구수한 된장과의 만남. 보기만 해도 자연을 품은 이 맛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지리산 흑돼지 떡갈비가 더해지니 이만한 한상 차림이 또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농가 맛집 선정 기준을 알 것 같아요. 네. 미모순? 정갈함, 깔끔함 같아요. 그런 것도 농가 맛집을 선정할 때 배점 기준이 됩니다.
고랭지에서 자란 지리산 나물은 비타민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입안에서 봄의 향기가 물씬 풍겨져요. 통통한 지리산 흑돼지를 그대로 품은 떡갈비의 자태를 좀 보세요.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떡갈비의 생명은 고기와 육즙이거든요. 일단 입안에 쫙 들어갔을 때 고기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뭔가 부스러져. 이게 지리산 흑돼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시골 밥상 사실 먹기 힘들잖아요.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밥상 대접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생각한 주인장의 오랜 고민과 맛깔스러운 손맛이 더해진 건강한 농가 밥상.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역 농가 맛집으로 선정이 되려면은 지역 농산물을 써야 되고요. 또 향토 음식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되고 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하지만 계속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으니까 손님들은 갈 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손님들은 계속해서 건강한 음식을 맛보고 또 지역 농가의 소득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족들과 여유롭게 식사하고 싶은 분들 농가 맛집이 딱일 것 같네요. 네, 생방송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36분입니다. 생방송뷰 오늘은 여러분의 새해 계획 또는 새해 계획을 세웠지만 작심 3일로 끝난 계획들 네.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3963님이신데요. 새해에는 운동 잘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도 문자를 아까 보내주셨어요. 운동을 계획으로 세웠는데 역시나 운동을 또 새해 계획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지키기 어려운 계획인 것 같기도 합니다. 힘내세요. 네. 자, 이어서 3005님께서도 역시나 비슷해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다가 몸살 감기로 3일 만에 아이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끝! 이라고. 네.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네. 좋은 것 같고. 근데 네. 또 이렇게 새해에는 의욕이 넘쳐서 너무 무리하시면 맞아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답니다. 네. 천천히 차근차근 계획 속에서 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014님, 좀 특이합니다. 가계부 쓰기라고 연초마다 늘 다짐했는데 번번이 귀찮아져서 꾸준히 쓰지 못했다고 하면서 올해는 꼭 성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가계부 꼭 꾸준히 잘 쓰셔서 가게 운영, 경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486님, 결혼 1년 차 군산에 사는 새댁입니다.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올해는 꼭 신랑 닮은 예쁜 아이, 그리고 자격증 한 개 따기, 또 해외여행 1회 가기, 이렇게 계획을 보내주셨어요. 네. 참, 뭐 자격증과 해외여행.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여러 가지 세워주셨는데 이 원하는 모든 일들 다 꼭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좋은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768 하나님, 2016년 1월 3일 13시 12분, 오후 1시 12분경 우리 보물 까꿍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하면서, 야, 진짜 사실 이 담배 피는 분들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아이에게 조금씩은 영향이 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꼭 올해는 금연에 성공을 하셔서 아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아이한테 아마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아이가 귀여워요. 막 눈도 지금 살짝 떴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새해 계획과 작심 3일로 끝난 계획들 문자 메시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아이들 방학한 그런 시기인데 아이들이 방학하면 엄마들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있죠. 바로 식사 어떻게 차려주지 이런 고민 많이 그렇습니다. 하실 거예요. 네, 밥은 밥인데 좀 특별한 밥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 오늘의 이 맛있는 레시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짠! 오늘도 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매일 스튜디오에서 화면 보면서 침 꼴딱꼴딱 삼키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임지웅 아나운서 그러고 있겠죠? 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기다렸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레시피를 알려주실 텐데 오늘 어떤 음식을 알려주실 거예요?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면 이렇게 움츠려서 소화도 잘 안 되실 거고. 그렇죠. 많이 움츠렸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소화에 도움이 되고 제철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 굴밥을 준비했어요. 영양 굴밥 좋습니다. 네. 제가 내심 샐러드일까봐 많이 불안해하면서 왔는데 네. 굴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이렇게 봉지로 팔고 있잖아요. 그럼 그 봉지 굴을 사셔가지고 소금물에 살짝 넣어주셨다가 불순물만 제거해 주시고 헹궈 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냉장고에 보통 있는 것들로 사용해 네.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무하고 표고버섯 같이 준비했어요. 일단 무부터 손질을 해볼게요. 네. 무는 절반 정도 사이즈 정도 준비해서 반절을 잘라줄게요. 우리가 겨울철에 좀 날이 추워지면 위장 쪽에서도 이렇게 움츠려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부드럽고 좀 따뜻하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굴하고 무하고 함께 드시면 궁합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무가 없으시면 콩나물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콩나물로. 네네네. 그리고 표고버섯은 밑 기둥을 떼줄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열이 가해지면 굉장히 질겨져요. 그래서 식감적으로 안 좋아서 안 쓰는 거예요. 버섯은 표고버섯 아니더라도요. 좋아하시는 버섯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좀 너무 물컹물컹하다거나 얇은 버섯 있죠? 팽이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같이 밥을 하지 마시고 밥 다 되고 뜸 들일 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표고버섯은 좀 단단한 아이라서 처음부터 같이 넣고 밥을 해줄 거거든요. 냄비에다가 불린 쌀을 넣어줄 거예요. 물을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무 위에 이제 표고버섯을 깔아주세요. 냄비밥 같은 경우는요. 5, 10, 10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10? 10. 10. 네. 5분 동안은 가장 센 불. 그러면 얘가 보글보글 끓 거예요. 그러면 딱 5분 재시고 나머지 그 뒤에는 10분 동안 제일 약한 불. 제일 약한 불. 네, 10분. 네.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뚜껑 열지 말고 10분 뜸을 들이고 하면은 밑에가 거의 누르지 않아요. 냄비상에는 무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만. 버섯 아래. 버섯까지 잠기시게 하시면 안 돼요. 죽이 돼요. 이제 10분 정도 약한 불로 가열을 하면 이 위에다가 굴을 넣어주고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 뜸을 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뜸 들이기 직전에 굴을 넣고 네네.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되죠. 네, 그렇죠. 이제 밥을 안 쳤으니까 밥을 비벼 먹을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파 같은 경우는 잘게 잘라서 쪽파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대파 쓰셔도 되는데 대파 쓰실 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잘라줘서 좀 잘게 잘라주셔야 돼요. 양념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집에서 쓰시는 간장. 그래서 이렇게 얘는 참기름이에요. 네. 고소한 맛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맛술인데요. 시중에 파시는 거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굴이 살짝 비리잖아요. 비린 맛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다진 마늘 조금 넣어주시고. 와, 맛있겠다. 이게 다 된 건가요? 네.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냄새가요. 정말 고소해요. 제가 한번 살짝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뭐라도 찍어. 아니 굴밥 아니고 그냥 밥에다가 이것만 있으면 네네. 밥 한 공기에 그냥 뚝딱 할 것 같은데요? 향이 나죠? 버섯 향이. 빨리 먹고 싶어요. 드디어 영양 굴밥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체력이 좀 없고 기운이 좀 없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영양 굴밥으로 체력 보충, 원기 회복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지용 씨 같이 드시죠. 굴 그리고 버섯이 들어가서 향기도 좋고 고소하고 맛도 좋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힘을 얻곤 하는데요. 이런 영양 굴밥으로 아주 특별하게 밥을 즐겨보시면서 힘을 얻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닮았나요, 저랑? 예? 네. 아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 지난번에 호두까기 인형 세워두고 했다고 복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이 그래도 저런 원숭이랑 또 비교를 하시다니. 아니 그래도 제가 먹는 순간까지도 지웅 씨를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딜 봐서 원숭이를 닮았어요. 예, 예. 어쨌든 진짜 예. 이 굴은 뭐 우유보다도 단백질이 많고 또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잖아요. 네. 부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철 맞은 굴과 무가 궁합이 딱 잘 맞는다고 합니다. 네. 입맛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 이 영양 굴밥으로 건강한 식탁 차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숭이의 충격은 있고 이번에는 예, 충북 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동의 특산품인 포도 그리고 이 포도를 이용해서 만든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 고장이죠. 네, 영동. 그래서 영동에 가면 무려 20년 동안 쭉 와인을 품고 있던 토굴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삼겹살에 살짝 적셔진 와인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와인의 무한 변신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이 삼겹살이 영동 와인을 만나 부드럽고 달콤한 변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충북 영동에 가면 영동 와인의 색다른 변신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충북 영동, 과일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맛있는 영동 포도로 만든 와인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충북 영동에서는 42개의 와이너리 농가에서 다양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충북 영동이 이 와인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예, 제대로 왔습니다. 유명하다고 되게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품질 좋은 영동 포도를 가지고 각 농가에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하루하루 품질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맛 좋은 그 와인을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맛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예, 가십시오. 와이너리 농가에서는 와인바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방문객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랍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을 직접 맛볼 수 있는데요. 와인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주인장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십니다. 이 와인이 아까 제가 밑에서 본 그 와인이 숙성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되게 종류가 많네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저희 한 농가에서 나오는 와인인데요. 저희 집안에서도 1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동에 오시면 100가지 이상의 와인을 맛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요, 이번에요. 들리는 소문에 큰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어머, 아셨구나. 저희 와인이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한국 와인 또 최초로 금상을 탔는 또 기쁨이 있었는데 곧 이어서 한국 와인 품평회에서 베스트 셀렉션에서 저희가 대상, 금상, 은상을 3가지나 거머쥐는 그런 행운을 또 얻었지 뭡니까? 자랑만 너무 많이 하시고 저는 맛은 언제 보나요? 맞아. 정말. 아우, 죄송해요. 이곳의 주력 와인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와인 품평회에서 그 맛과 질을 인정받은 화이트 와인을 맛봤는데요. 아, 우와, 맛있다. 이게요, 일단 딱 먹으니까 입안에 이 상큼한 향이 확 퍼지면서요. 이거 진짜 상 받을만 하네요. 영동 와인의 매력이 점차 빠져들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들러야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와인 저장 토굴인데요. 이곳엔 100여 개의 오크통과 5만여 병의 와인들이 맛과 향으로 2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이 동굴 한가득 와인이에요. 네. 이 동굴 한가득 채우기까지 얼마 동안 이걸 생산하신 거예요? 95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해서요. 현재 15년이니까 20년, 올해로서 20년 되었습니다. 20년의 역사가 이 동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많은 와인들을 그 많은 장소들 중에서 굳이 이 동굴에 저장해 놓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굴에서 저장을 해놓으면 동굴 안에는 온도하고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온도는 13도, 습도는 80% 정도를 유지해서 와인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영동 와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와인 토굴에서 시간의 향기에 취해봅니다.
영동 와인을 더욱 푸짐하게 친숙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곳 영동 와인 삼겹살 거리를 찾아오세요. 제가요, 이 영동의 자랑 와인은 제가 직접 맛을 검증하고 왔거든요. 그 명성대로 정말 맛있었는데요. 이 또 영동에 와인 삼겹살 거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영동에는 삼겹살 이 골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외지에서 많이 찾는 그 명소고 거기에 영동에서 생산된 와인을 같이 곁들여서 여러 가지 그 소스와 양념장 같은 거를 곁들여서 아주 일품이라고 저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와인에 숙성시킨 삼겹살을 와인 간장 소스에 담고 그대로 불판에 올려주는데요. 와인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줄 뿐 아니라 와인 간장이 감칠맛을 더해줘 아주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보들보들 야들야들 씹을 새도 없이 스르륵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맛있겠죠? 우리 리포터 이미 와인 삼겹살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네요. 다음으론 재미난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또 다른 와인 삼겹살 집을 찾았는데요. 이 집은 소스부터 다릅니다. 영동에서 나는 과일과 와인으로 특제 소스를 만들어주고요. 삼겹살에 오돌뼈를 잘게 다져 그 위에 샤샤삭 발라주는데요. 식당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 말도 없이 다들 불판만 바라보고 계신데요. 오돌뼈야 어서 익어라 이거. 오독오독 씹히는 오돌뼈 와인 삼겹살. 한번 맛보면 그 맛과 재미에 중독돼 헤어날 길이 없다는데. 하하, 이분들 모두 중독되신 거 맞죠? 대한민국의 대표 와인 그리고 삼겹살하고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한 번씩 먹어봐야지 맛을 알고 제가 뭐 아무리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오셔서들 직접 한번 먹어보시고 그 맛에 한번 흠뻑 향에 한번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기고 영동 와인으로 오감 만족 제대로 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영동으로 오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누리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와인에 적신 삼겹살 같은 경우 저는 먹다가 막 취할 것 같은데 이 와인을 넣으면서 돼지고기의 어떤 잡내도 잡아주고 또 육질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아, 맛있겠네요. 다이어트 계획 세웠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예. 네. 저는 특히 그 빼곡하게 온갖 와인들이 들어있던 그 와인 톡을 정말 네. 신기하다는 생각 들었는데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곳에 가면 못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생각했던 게 이 와인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문화를 위해 애쓰셨던 고 한창기 선생의 이야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이 잘 사는 것은 넉넉한 살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누리고 사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곧 문화입니다. 이게 그 잡지 뿌리 깊은 나무 창간사에 담긴 말이에요. 네, 이 짧은 말만 잠깐 들어도요, 얼마나 우리 문화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전통 문화의 스승으로 아직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고 한창기 선생의 뿌리 깊은 나무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의 한글과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치니 우리 시대의 뿌리 깊은 나무 한창기 선생이다. (1936년) 보성군 벌교읍 고읍마을에서 태어난 한창기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중학교 시절부터 라디오로 들었던 미국의 소리만으로 동양인 중 영어를 최고로 잘한다 손꼽혔던 그는 법조인이라는 출세 코스 대신 세계적인 백과사전 회사의 한국지사 창립자로서의 길을 택한다. 뛰어난 세일즈 덕분에 당시 피아노 한 대 값이던 사전은 날개도 친 듯 팔렸고 그는 그 수익금을 우리나라를 위해 쓰고자 한다. 험프리 대통령이 그 이사 때 그 우리
그 한국이라고 한 데는 5,000년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5,000년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 문화를 위해서 가장 유익된 일이다. 그래서 그 이사회의 설득을 얻어서 발행하게 된 것이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물 그렇습니다. (1976년) 뿌리 깊은 나무 창간호의 등장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다. 표지에는 의뢰 써오던 그림 대신 사진이 실렸고 기존 잡지들과 비슷한 가격에 책의 두께는 얇았다. 북한문 혼용을 당연시하던 시대에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전용 가로쓰기 잡지.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창제 530년 만에 처음으로 훈민정음 정신을 제대로 실천한 공공문서였다. 이것은 창조의 첫 발걸음이지 마무리는 아니라고 저희 편집자들은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는 모든 필자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어법에 맞게 고쳐서 싣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원고 청탁서엔 한글만으로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부분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칠 수 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잘 사는 것에 대한 한창기식의 해답이었다. 헐벗음과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일은 억울함과 무서움에서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전통 문화에 주목했고 그것을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글만으로 빼곡히 채워간 기사식 잡지 광고는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높은 구독률로 이어지게 된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폐간이 되기 전까지 그 구독률 1위를 기록했던 잡지입니다. 잡지가 발행된 지 5년째 되던 해 뿌리 깊은 나무는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는 아픔을 겪는다. 계급의식과 사회 불만을 조성한다는 이유였다. 잡지 폐간 후 한창기 선생은 판소리를 알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974년부터 6년여 동안 총 100회의 감상회를 열었고 그 결과물을 음반화하며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쏟았다. 판소리도 그분은 아까 이제 공연을 시켰다니까요. 그저 일반 판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판소리 5마당이라고 하는 판을 내서 모든 사람한테 보급을 시켰는데 거의 전부 다 그분이 그 집으로 와서 자기가 듣고 또는 그분들의 공연장에 가서 그 공연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 판소리를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영어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데가 지금 영국이 우리나라 판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옛것들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걷던 판소리. 한창기 선생은 각지에 숨어있던 정통 소리꾼들을 불러 모아 꺼져가던 우리 소리에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or Rome. I wanna go home. 판소리와 민요를 지켜가야 할 우리 문화로 인식시켰던 앵보 한창기. 1982년부터 91년 사이 그는 민중 스스로의 삶을 그들의 말로 풀어쓴 책 민중자서전을 엮어낸다. 우리 민중에 뿌리내린 전통문화 속에서 진정한 문화의 원형을 발견해낸 한 사람. 왜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느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가 폐간된 지 4년 후 그는 두 번째 잡지 세미 깊은 물을 세상에 내놓는다. 세미 깊은 물의 주된 목표는 뿌리 깊은 나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 외형적으로는 여자를 위한 잡지였지만 한창기 선생은 그 속에 여자든 남자든 인권을 존중받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의 문제를 잊지 않고 채워 넣어갔다. 세미 깊은 물을 가리켜 여성지가 아닌 사람의 잡지라 칭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에 관심 갖는 남자들 역시 탐독할 만한 잡지라 했다. 세미 깊은 물은 뿌리 깊은 나무의 폐간을 못내 아쉬워하던 많은 이들의 빈 가슴을 채워갔고 발행 13년 동안 뿌리 깊은 나무 못지않게 많은 인기를 누리며 민중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 지난 2011년 한평생 우리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일을 고집스럽게 이어오던 한창기 선생의 뜻을 기리는 박물관이 그의 태자리 순천 나간에 세워졌다. 그가 늘 첫 자식이라 말해오던 최초의 잡지 뿌리 깊은 나무의 이름을 딴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는 그가 평생을 두고 모아온 우리의 것, 우리의 풀뿌리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한창기 선생님께서 혼자 이 6,500여 점의 유물을 모았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분의 이제 그 전통 문화 사랑과 그리고 이제 한문화에 대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박물관입니다. 500여 평 규모의 박물관 한 동과 한옥 8동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한창기 선생의 손때 묻은 유물 6,500여 점 중 800여 점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청자와 백자처럼 고급스러운 골동품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민속품들이 주를 이루는 박물관. 문화는 역사의 꽃이 아닌 뿌리라 믿었고 우리 문화의 바탕은 토박이 문화에 있다 여겼던 선생의 인생 철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혁신적인 잡지 뿌리 깊은 나무와 세미 깊은 물로 우리 전통 문화의 부흥을 꿈꾸었던 뚝심 있는 언론인이자 저술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백과사전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판 세일즈 세계의 영원한 전설, 그리고 우리 것을 깐깐하게 사랑한 문화인 한창기. 그 깊은 뜻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남겨진 우리의 몫이자 의무일 것이다. 여러분이 세운 새해 계획, 또 작심 3일로 끝나버린 새해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는데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4995님, 새해 계획, 자녀와 소통을 잘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2016년 원숭이 해에 책 100권 독서에 도전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두 가지 소원이네요. 자녀와 소통을 잘하는 엄마가 되는 것, 그리고 책을 100권 읽는 거. 책 100권 읽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의지만으로도 자녀와 벌써 소통하는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싶습니다.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0110님, 출산 후 불어난 체중으로 새해에는 20kg 감량을 목표로 좋아하는 빵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빵집을 지나가다가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식탐 발동 걸려서 밤식빵을 앉은 자리에서 2봉지 해치웠습니다. 아유, 뭐. 내일부터 진짜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파이팅! 네. 보내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드렸던 얘기처럼 네. 작심 3일을 3일마다 계속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또 내일 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명언이죠. 예. 그리고 8699님. 새해 들어 1월 18일에 아들이 군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하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는데, 약 2년 정도 있다가 아마 든든한 아들이 돼서 올 겁니다. 멋진 사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요. 저처럼. 네. 예. 그리고 2086님,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요. 뱃속에 있는 튼튼이 잘 자라서 이쁘게 태어났으면 좋겠고, 또 3월에 결혼하는데 결혼 잘 마치고 튼튼이 나서 잘 키울게요. 우리 신랑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획 또 소망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4666님, 작년 1월 1일부터 금연해서 지금까지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올해 1월 1일인 줄 알았더니 1년씩 넘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도 도전할 겁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화이팅, 힘 주세요 하셨는데
화이팅! 제 운까지 조금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새해 계획 문자로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서 4486-7681-2086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께 저희가 준비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2016년 이루고 싶은 새해 계획 조사해 보니까요. 뭐 운동, 그리고 금연, 외국어 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역시나 뭐 어느 해나 정말 많이 세우는 계획들인데 이 중에서 작심삼일로 가장 많이 끝나는 것들이 운동하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조금 전에도 밤 식빵 2봉지 드셨다는 분도 계셨는데 네. 조금 팁을 드리면요. 거울을 보면서 식사를 하시면 양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거울 보면서 식사하면은 제 얼굴에 빠져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세운 새해 목표들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시작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조금은 느슨해진 이 마음 다시 다잡고요. 새해 계획 모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와 함께합니다.